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코인 가격이 전반적으로 이더리움부터 이제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카이버 네트워크 그리고 시아 코인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알트코인 시장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다양한 차트리스트의 다양한 의견, 그러니까 언제까지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조정은 언제까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날짜적인 관점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시사적인 뉴스하고 믹스해가지고 한번 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거나 추매를 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반적인 8,000달러를 강하게 넘으면 전반적인 어떤 그 불장이다, 어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몸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에 느끼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의심을 살짝 좀 약간 한 구석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금 여력은 어느 정도 15% 정도? 이 정도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냅둬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편인데, 일단 실질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하락 추세를 완전히 돌파해서 상승 추세로 지금 돌파된 면이 있어요. 자,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가 요즘에 이제 눈에 띌 정도로 되게 많이 다른 코인들보다 많이 상승세가 있는데, 이건 이제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근데 이거는 크립토 버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 본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해외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바라보는 견해는 뭐냐면, 이런 얘기 드리면 아마 욕할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8,000달러를 강하게 넘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8,000달러에서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은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조정이 이제 잠시 동안 있다가 여기 아마 되게 희미하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회색빛으로 이게 살짝 선이 보이죠? 근데 자기가 이제 예측한 거를 이제 그려놓은 건데, 8,000달러 부분에서 조정 장세가 있을 거다. 그래서 6,400달러 내지 6,000달러, 6,300달러까지 조정 장세가 몇 달, 7월달까지는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번 주에 들어서 제가 변곡점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000달러를 넘으면 이 사람이 말한 이 시나리오는 다 이제 무효가 돼버리는 거고, 만약에 8,000달러에서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이 사람 시나리오대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코인을 한 개도 매집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기회가 만약에 온다면 그 기회를 반드시 노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어쨌건 이제 이 사람은 7월달을 이제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지금이 상승장 초입이다, 그래서 급격한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2019년 2월달 차트거든요. 여기 이때도 보시면 되게 오랫동안 횡보를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알고 보면 박스권 장세에서. 근데 그러고 나서 3,500달러에서 강력하게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4,000달러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지금이 이제 2020년 4월 들어서 지금이 그럴 때와 너무 패턴이 똑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는 여기서 20% 정도? 이 정도 상승이 있지 않을까, 20-30% 정도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 사람은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 가지 견해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각자 자기 어떤 매수했던 어떤 그 평균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각자가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이벤트 일정, 이거를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29일하고 30일 날이거든요. 29일 날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한국 5월 제조업, 비제조업, BSI. 그래서 사실은 GDP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지, 만약에 29일 날 이게 만약에 악재로 작용한다면 S&P 500 지수가 변곡이 생기면서 암호화폐 장세도 지금과 같이 이제 커플링 장세라면 비슷하게 아마 흘러가고, 오늘 같은 경우 주식이 암호화폐 장세랑 똑같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한 28일 정도가 되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가 되면 분명히 저는 경계성 매물이 분명히 시장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30일 날이 가장 중요한 미국 연준에서 FOMC 결과, 자, 금리에 관해서 발표를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글을 써놨는데, 지금서부터 28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29일하고 30일 날
조정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부터 28일까지 7,300에서 7,400달러까지 조정이 온다면 29일에서 30일 날 상승 반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곡점이 올 거다라고 이제 예전에 표현을 드렸었던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이더리움 차트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50일선을 살짝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00일선까지 이게 도달할 거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쨌건 지금까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건 또 사실이고, 자, 이거는 이 사람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다 차트를 그린 사람이 다 틀린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지금도 알고 보면 박스권 장세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변곡점이 오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냐면 29일하고 30일 날 미국 시간 기준으로 해서 변곡점이 와서 지금 보면 지금서부터 이제 조정이 들어가서 7,400달러 정도까지는 조정이 다시 한번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나서 7,600달러까지 한 번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다시 조정이 들어가서 그 이후에 29일하고 30일 날 급격하게 반등해서 7,700달러를 강력하게 뚫을 거다. 7,80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할 거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9일하고 30일 날 있는 뭐 지금 투자 시장에서 대규모 어떤 그 이정표로 이제 지적할 수 있는 미국 GDP 발표나 FOMC 회의 결과에 관해서 반영을 했는지 안 반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이런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는 그걸 다 접목해서 믹스해서 결론 도출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이때까지 조정이 올 거고 상승할 거다. 29일, 30일 되면. 그리고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2019년 4월 26일부터 2020년 4월 26일까지 딱 365일 1년간의 값어치가 얼마만큼 변했냐라는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5,155달러에서 7,500달러까지 45% 상승했다. 1년 동안. 자, 골드 같은 경우 1,285달러에서 1,727달러까지 34% 상승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12%, 그리고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4%, 그리고 이더리움이 플러스 25%. 근데 딱 한 가지, 맨 밑에 XRP 보면 마이너스 34%. 다른 것보다 되게 저조하죠. 근데 이런 지표들이 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코인텔레그래프에서도 XRP에 관해서 되게 안 좋은 뉴스를 던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장 참여자들이 좀 이거에 관해서 희망 회로를 많이 돌리는 사람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힘이 어느 정도 빠져야 어느 정도 많이 급격한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건 저도 이제 홀딩을 하고 있는 측면이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어쨌건 그냥 그렇죠. 씁쓸하긴 하지만 어쨌건 그걸 이제 현실적인 거에 관해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도 이제 비슷한 측면으로 얘기를 해요. 7,500달러, 7,400달러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29일에서 29일 날까지 크게 이제 반등이 있은 후에 7,880달러, 7,900달러 언저리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8,000달러는 뚫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의 폭이 상당히 이제 크게 올 거다. 29일하고 30일 사이에. 그래서 7,120달러까지 조정 장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까지 조정이 만약에 온다면 이 사람 말대로 매수 기회를 이제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좀 그런 거를 이제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비트코인이 이제 되게 저렴할 때부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장세가 되게 앞으로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판단했었는데, 저도 이제 제 친구한테 이제 소개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생각나는데, 이게 버블이다. 지금 보면 어린애가 장난치는 것 같이 비트코인 어떤 그 시총이 되게 작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풍선만큼 커져요. 그리고 나서 이게 열기구 같이 그만큼 이제 크기가 커지니까, 그거 보고도 사람들이 이게 버블이다. 언제든 이게 10,000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한, 특히나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 이제 다움이나 뭐 네이버 같은데 암호화폐에 관해서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면 제가 부정적인 의견이 아직도 되게 많은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집만큼 커져요. 우주에서 있어 버블.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이럴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신규 참여자가 되게 극소수로 제한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어쨌건 아직까지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명심하시면서 특정 어떤 이런 거에 관해서 좀 약간 성견지명이 있거나 얼리 어댑터인 사람들이 저는 암호화폐 장세에 그나마 이제 좀 성견지명이 있어서 많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6,666달러일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3,000달러 가게를 희망을 했었다. 7,200달러일 때 5,000달러 갈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쳤는데, 비트코인이 8,000달러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금 매수하기 시작을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다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갑자기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급격하게 하락이 왔을 때 오히려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지금과 같이 막 시아코인이나 뭐 카이버 네트워크 이런 거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불나방같이 막 덤비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그런 코인들은 눈여겨봐 두셔야 된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알트코인은 다 내재적인 가치가 있고 다 기능적으로 쓸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는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 산업에 대한 재무부의 열악한 소유권은 국영재난이 될 것입니다. 재무부는 그것이 사용하는 방위 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계획으로 부패와 해이론의 무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 아마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해서 느낌적인 느낌을 아마 캐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부 통제는 신뢰를 침식합니다. 전염병의 본질은 많은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빠른 보조 패키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 특별한 방어구제 금융은 앞으로 매우 그늘진 거래를 위한 문을 열어줍니다. 되게 은유적 표현이죠. 근데 알고 보면 중국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비판과 투명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는 미국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부는 직접 소유권을 통해 미국 정부의 참여와 동일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역학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막 흔들흔들거리고 부실 채권이 슬슬 이제 채권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경영권에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중국을 욕했죠. 중국에서 이제 대다수의 대기업들은 중국 정부에 속해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걸 똑같이 쫓아해서 들어가고 있다. 제가 그래서 여기 글을 써놨는데, 자본주의 기업의 경영권을 국가가 개입하는 시대다. 지금은 결국 통제된 세계로 들어가는 초입부다. 앞으로 10년 과거와는 다른 패턴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특히나 그 스트리밍 서비스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아마 뭐 분명히 계시겠지만, 넷플릭스라든가 왓챠라는 어플도 있거든요. 왓챠라는 플랫폼도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뭐 한 2주인가? 2주는 아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초기 가입자는. 근데 거기 이어즈라는 영드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작가가 미래 현실에 관해서 되게 많이 극도로 현실적으로 표현을 되게 많이 해놨거든요. 은행의 파산이라든가 제1금융권의 은행의 파산이라고 그래서 뭐 수십억 자산이 있는 사람이 은행 가서 자기 현금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해요. 앞으로. 그러니까 쭉 이렇게 10년 동안의 어떤 그 일이 벌어지거든요. 2020년부터. 그리고 뭐 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블록체인하고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손바닥에 인식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손으로 그냥 모바일 폰 없이 모든 것을 행하고 또 통화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또 연락처 취할 수 있고, 뭐 눈에 안구에는 뭐 인공적인 그 안구를 집어넣어서 그걸로 이제 촬영을 할 수 있고 막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 뭐 그런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치적으로도 되게 많이 급변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는 이제 주로 영국이나 유럽하고 어떤 그 밀접한 관계에 있는 어떤 그런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은행의 어떤 그 파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전염병이 그게 이제 생활화되는 어떤 지금과 같이, 지금도 이제 전염병이 잠식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게 또 강력한 전염병이 나오고 그거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점진적으로 뭐 몇 년 안에 또 나오고 몇 년이 지나면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완전히 정책화된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오프라인의 많은 사업들은 많이 쇠퇴하고 온라인 쪽으로 많은 것들이 많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 스토지라고 저장성 코인이죠. 블록체인 연계된 저장성 코인의 대표적인 코인인데, 스토지하고 지금 이제 가파르게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시아코인이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 지금 시세가 디파이란 어떤 그 단어가 대중한테 막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카이버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막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가격이 막 200원대 막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코인을 다 허접하게 많이 봤었어요. 자, 근데 어쨌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만 살아남을 거야, 아니면 뭐 리플만 살아남을 거야, 뭐 무슨 코인만 살아남을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상 알고 보면 각개의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별적인 영역이 분명히 특화되어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걸 명심하시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토지, 전염병 연구용 무료 스토리지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블록체인 기반 클라우드 네트워크 스토지는 전염병을 연구하는 조직에 무료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쨌건 미래 사회에 있어서는 다 이런 코인들이 다 현실적으로 다 쓰여지는 어떤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GNT도 마찬가지예요. 골렘, 일명 골렘이라는 코인인데, 이 코인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주목을 못 받죠. 근데 카이버 네트워크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듯이, 여기 나와 있는 스토지나 여기 GNT나 특히나 시빅 같은 경우, 시빅도 마찬가지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DCG 그룹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어떤 그런 코인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시빅이나 GNT, 뭐 카이버 네트워크 이런 거, 뭐 시아나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것들, 그런 걸 보지 마시고 앞으로 조정 장세가 왔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코인들을 눈여겨봐서 야금야금 매집해 둬야 될지도 한번 전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만 막 이렇게 추종하지 마시고 그럴 필요성도 있다는 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분기점이 29일하고 30일 날이, 저는 주식시장이 지금 보면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이 S&P 500 지수가 나쁘지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GDP 발표 전날이나 전전날에는 이들이 분명히 경계성 매물을 토해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거로 인해서 암호화폐 장세도 분명히 변동성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금하고 은 시장 같은 경우 1725달러. 어떤 그 전문가들은 3000달러까지 갈 거라고 이제 예측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금은 시장은 예전에도 이제 계속해서 금융권에서 계속 조작을 해왔었고, 그리고 일정 시점은 절대로 넘지 못하게 계속해서 이제 조작을 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융 카르텔들이, 저는 이 금은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안전자산이다, 뭐 투자 시장으로 보편화되고 그거를 이제 추진하는 거는, 저는 암호화폐 장세가 금은 시장보다 앞으로 10년간에는 훨씬 많은 어떤 부의 창출의 창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을 끝으로 마치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 변곡점이 올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저는 수익률을 추구하시는데 조금 더 수익률을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